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하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고 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완전히 정신병자가 아닌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만난 적도 없고 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할 사람들은 나랑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나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지금부터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나 또한 이 나라 국민이고 나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일 뿐 결코 그들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내 말을 경청하여 내가 말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모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야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씨는 사실 고지식할 정도로 진솔한 분입니다. 진실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를 쇼로 하는데 이 양반은 고지곧대로 하는 진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는 나라를 이끌고 갈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본인이 들으면 가슴 아프겠지만 본인은 나라를 이끌고 갈 그런 그릇은 아닙니다. 주어진 일은 진실되게 잘 처리할 수 있지만 고지를 향해 국민을 이끌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황교안 씨의 천성검사를 말했을 때 그 천성검사에도 말했지만 나라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 이렇게 위기다 그럴 때는 위기를 바꿀 행동을 해야지, 바꾸는 행동을 해야지, 영원히 바꾸는 행동을 해야지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는 행위는 지도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예, 저렇게 머리를. 황교안 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깎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본인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아니되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뭐가 틀려? 틀립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있는 사람 저런 일 안 해요. 그래서 황교안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장사 지낸 분입니다. 예, 또 자유민주주의 근조 장사 지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장사 지냈어요. 물론 장례식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생각했어요. 뜻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이게 현실이에요. 황교안 씨의 현실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현실하고 틀리다는 게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장사 지낸 거예요 저기. 안 그래요? 봤죠 여러분들? 검은 테 쳐놓고. 그래서 황교안 씨가 하는 일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은 좋아. 의미는 알겠어.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적으라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도자는. 황교안 씨는 빨리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치를 하죠. 저건 정치놀이에요. 황교안 씨는 착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몰라도 자신이 종교인이면 다른 종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내 종교가 이렇듯이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어떤가? 지도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하죠. 황교안 씨는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현실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올 부정, 음력설에 조계사에 육포를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 이 스님들한테 뭐 고기를 보내려면 소고기를 보내든가 그러지. 또 육포를 보내는 뭐야 그거? 술 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술안주 아니에요? 하여튼 스님들 타락하라고 그런지 또 조계사 그런 거 보내주면 좋지 뭘 그래 지들이 그걸 가지고 뭘 물병이라고 먹을 거 뭐 있어요. 그냥 맛있지. 술 마시면 좋지. 소주를 한 번 해줘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황교안 씨를 사람들은 황육포라고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저런 코미디를 한다는 건. 개인이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조계사에다 그런 걸 보냈다 그러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주소를 잘못 보냈다든가 내가 친구한테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 이게 되지만 일국의 당 대표가 저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씨는 크리스천이지만 본인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뭐라 그래요? 난 종교인이 아닙니다. 난 종교인이 아니지만 나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황교안 씨는 크리스천이지만 이 다른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다들 합장하면서 하는데 혼자서 뻣뻣하게 하고 있어요. 손이 없는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런 거 싫으면 저기 참석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근데 지도자는 저희가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불교식 합장을 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황교안 씨는 자기 마음 안에 살고 있을 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조계사에 육포 보내고 그런 것도 하고 또 기껏해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단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아니 대장님이 잘 먹고 나가서 앞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또 굶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아니면 또 머리나 자르고 앉아있고 그래서 황교안 씨는 그릇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내가 개인적으로 황교안 씨를 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황교안 씨를 뽑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황교안 씨한테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황교안 씨가 나온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셨습니까? 왜냐? 황교안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저렇게 무능해도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게. 아셨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이판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도 황교안 씨를 뽑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황교안 씨를 뽑으라는 이유는 황교안 씨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황교안 씨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는 이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전력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황교안 씨는 사심 없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왜 이런 분이 아니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황교안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황교안 씨를 선거에서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그리고 당대표 조원진 씨는 보세요. 의리의 투사처럼 보입니다. 박근혜 씨가 억울하게 파면당했다고 하면서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도 써있죠.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의 정부겠죠. 예, 안 써있는 글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북은 개인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의리는 좋습니다만 한 번 쫓겨난 대통령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말하기를 너는 대통령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인간이 억지로 만들겠다 그러면 만들어봤자 다시 쫓겨나와요. 그래서 한 번 쫓겨난 대통령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 씨는 최고 권력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고 권력자가 지키지 못한 그 자리를 저렇게 당대표가 찾겠다고 하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안 됐잖아요. 3년 동안 저 짓 하는데 아직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가 외세 다른 나라가 와서 짓밟혀가지고 식민지가 되었다면 그때도 조원진 씨는 그것을 억울하다며 무효라고 외치겠습니까? 식민지가 됐는데 거기서 무효다 무효다 우리 억울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원진 씨는 국회에서 가장 용감하게 나라를 위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굽힐 줄 모르는 기상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뜻도 좋고 기상도 좋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머리가 필요해요. 머리가. 조원진 씨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수없이 많이 머리를 써. 그런데도 뭐가 제대로 안 돼요, 저 양반들. 왜냐? 그 예가 바로 태극기 집회입니다. 조원진 씨가 머리 쓰는 게 보이는 게 태극기 집회예요. 자, 저 집회와 이 집회를 보십시오. 조원진 씨는 문재인 정권의 촛불 집회를 촛불 쿠데타라고 말합니다. 그건 집회라기보다도 쿠데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쿠데타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촛불 들고서 결국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을 차지했어요.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 쿠데타는. 반면에 태극기 집회는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지도 못했고 또 박근혜 씨를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죄 없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데 그걸 구해내지도 못했어요. 태극기는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나는 3년 전에 처음 태극기 집회가 모이는 장소를 보고 태극기 집회는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3년 전 내 강의부터 들어보세요. 안 된다 그랬죠? 서울역에서 모이고 이런. 태극기 집회는 노리는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핵심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저 태극기 저거 참 저 크기도 하지 저거 옷 만들려면 요즘 몇 번 만들겠어요. 저런 걸 저기 나오는 저 아주머니들인지 여자들 이상한 내 모자 쓴 거 보고 흉내내라. 모자는 또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쓰면서 참 멋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상한 복장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나는 조원진 씨에게 홍콩 집회를 견학하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바로 홍콩 집회들입니다. 홍콩 집회는 이렇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저렇게 최루탄인지 연막탄인지 막 쏘고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헛게 차려있고 무슨 페스티벌 하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 저런 거 찍어서 다큐멘터리 만들면 혹시 엊그제 했던 그게 뭐야 아카데미상 같은 데 나가면 무슨 상 받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데모라고 해서. 어쨌든 태극기 집회는 우리나라 데모 사상 가장 아름다운 데모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결코 싸우거나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집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내내 할 뿐이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성. 조원진 씨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면 먼저 할 일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며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먼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수 있도록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주장하고 앉아있는 것 그것 때문에 또다시 촛불 집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애국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너 나 이런 거 앉아서 싸우고 앉아있으면은 그럼 또다시 촛불 집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끼리 먼저 뭉쳐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걸 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걸 안 하고 저렇게 태극기만 들고 다니지 말고. 불쌍한 태극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원진 씨는 먼저 당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만들지 말고 당이 어쨌든 간에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먼저 뭉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드는 걸 먼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때문에 굳이 이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지 않겠어요. 말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 분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말하느냐. 요즘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상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상한 이름이에요. 이건 머리 나쁜 사람 잘 외우지도 못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상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듯이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대통령이에요. 지금 자기 대통령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닌가 그러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나라는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복지 때문에 어리석은 국민은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정책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모는 잘하는데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면은 전부 다 뒤에 가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금 망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놨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그 회사를 그만둬버렸어요. 해고당했어요.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나마 취직한 가난한 사람을 모두 직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 쫓겨났어요. 올머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의 정부보다, 이 지금의 정부를 비웃듯이 이 정부보다 더 크게 나라 살림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신 선으로 헛된 경영이에요. 헛된 경영을 내세우며 정치인지 쇼인지 모를 어불성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한마디로 본인의 이름에 걸맞게 또 헛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헛나우, 헛해요. 생이 헛이에요. 헛경영, 헛토피아, 마치 하늘이 내린 사명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은 헛경영이고 또 이 사람의 이상향은 헛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나라는 헛물 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헛씨예요. 헛씨. 정씨가 헛이다 이거예요. 원래 이 진짜 예언가는 함부로 예언을 안 합니다. 예. 우리는 벌써 재작년부터 뭐 김정은이가 죽겠다고 무슨 도사라 그러면서 예언하고 안 죽었잖아요. 그게 예언가가 아닌 것들이 예언을 해서 그래요. 이 친구도 예언을, 이 친구는 그냥 일상생활이 다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짜 예언가는 함부로 예언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발설을 하면 그 일은 비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가들은 저런 식으로 예언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진짜 예언가들도 그 뜻이 담긴 시, 문장이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 예언을 했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어쨌든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인은 봐도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모든 예언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틈틈이 진짜는 들어있지만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게끔 안 해놔요. 그러고 그 약간씩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뻑하면 다 예언했대 자기가.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일이 자신의 예언대로 되었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먼저 진솔해야 하는데, 정치가 진솔해야죠. 정치가 진솔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솔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를, 지금의 저 문재인 씨가 살고 있는 청와대를 자기가 들어가서 무당집으로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집이 뭐냐면 자기가 예언대로 다 한다. 거기서 예언하겠다 이거예요. 거기다 이제 깃발 하나 붙여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예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점칠 거예요. 이제 나도 알아도 함부로 예언을 안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굳이 예언 아닌 예언을 한다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내가 예언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안 됩니다. 내가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지금의 정권 역시, 지금 오늘날의 이 정권 역시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짓말 공화국인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의 속임수를 신경 쓰지 않아. 그렇지 이 사람은 청와대보다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좋아. 하늘나라에 가서 궁전 생활을 하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갈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궁전 생활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말한 황교안 씨나 조원진 씨보다 현실을 보고 자신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람은 헛된데
사람은 헛돼요. 헛된데 현실을 바로 하는 능력은 지금 정치인들보다 뛰어나요. 네. 이건 이 사람의 진짜 훌륭한 점입니다. 정치인보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예. 진짜 정치가가 갖추지 못한 현시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시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래도 그렇게 끌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현시안이란 이렇게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예, 황교안 씨나 이런 사람들이 현시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국민은 의당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도 반드시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카드 안 받아요. 카드도 돈이 현금이에요. 우리는. 근데 카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 안 받아요. 카드를 꺼내면 옆에 은행에 가서 바꿔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낼 돈을 안 내고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인간은 꼭 돈 쥐어먹고 도망다녀요. 나는 만난 적은 없지만 옛날에 우리 돈도 띄어먹고 도망가가지고 잡았어요. 잡아서 경찰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그 당시에 10년 전인데 결혼을 27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결혼 안 한대 한 번도. 집 비석에 있는 것까지 다 지워버렸어요. 마누라 이름도. 한마디로 범죄자인 것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지만 이 사람의 속임수를 모르고 거기에 놀아나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개인 거기 때문에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아나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싼 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자기 차도 아닙니다. 그 빌려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빌려 타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20살 때부터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20세부터 150만 원 지급 또 결혼을 하면 3억을 주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정책인지 코미디인지 모를 소리를 하면서 혹세 묵민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빤히 보이는 수작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공범자인지 아니면 바람잡이인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사람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한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는지 그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게 이 인간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말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저 사람은 언제든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나는 맞아 죽을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지금도 철창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 사람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옥이 아니에요. 자기 방이 감옥이에요. 자, 저기 다 철창입니다. 문이 철창이에요. 저기 밑에 잠그는 것까지 저기서 자기만 잠글 수 있어요. 저기서 철창이에요. 창문도 저렇게 철창이에요. 예, 창문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과 방문을 감옥처럼 철창으로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궁궐 안에 감옥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예. 저렇게 생활하면 저게 언젠가 나는 이 세계가 내 세계인가 보다 하고 알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게 다 예언이에요. 저희 예언은 아마 맞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활 태도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지멋대로 자기 좋으면 되는 거죠. 나무 위에서 자면 어떻고 산꼭대기에서 자면 어떻고 벼랑 끝에다 집을 짓고 사면 어때요? 그거 자기 취미인데 저 사람은 저게 자기의 취미고 자기 좋은 거예요. 그건 내가 정말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태도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든가 정치라면 안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저 사람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나라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이 내가 쓰는 용어, 뭐 우주에너지, 뭐 영혼, 뭐 이런 그런 용어를 텔레파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중부양설, 저 사람 공중부양설 아닙니다. 그런 말을 다 내가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썼던 말을 다 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 책을 달달달 다 외웠어요, 저 사람. 그래도 나는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용어가 많이 비슷하네요. 같은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가 쓰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4월에 치러야 할 선거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북은 이미 망한 나라지만, 이북은 망한 나라예요. 저거는 핵무기를 갖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북보다 훨씬 앞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이면 먼저 폭탄 만들 수 있어요. 쟤네들은 몇십 년 동안 걸려서 했지만.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도자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보다 먼저 우리가 택해야 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통일보다 먼저 우리가 택해야 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을 꽃잼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북처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북은 저 100몇십 개국의 나라예요. 100몇십 번째. 우리나라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이 끼도 많고 끼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끼는 재능이에요. 끼도 많고 또 빨리빨리 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민족입니다. 하면 잘해요. 우리는 저렇게 남 속여먹으려는 것만 안 하면 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남 속여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렇지 잘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저 사람은 사람이 착하게 생겼다, 착한 건지 기상이 없는 건지 구별 못하고 마음 착하다고 찍어놓으면 천대받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잘 살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조금 아까 그 사람처럼 그 초장에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호토피아지. 저 사람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처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 이 우리랑 같은 적이 아니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호토피아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또 과분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막 몇백만 원씩 몇 억씩 막 준다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차라리 사기꾼에 가깝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막 퍼준다 그러면 이게 사기꾼이죠. 직관이라고 막 퍼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욱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말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면 만세가 나올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